여러분, 요즘 뉴스나 유튜브만 틀면 슈퍼 ISA, 국민성장형, 생산적 금융, 이런 단어들이 쏟아지잖아요. 솔직히 짜증나지 않으셨나요? 안 그래도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국가가 내 손실 20%를 메워준다느니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앤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더 헷갈리셨을 겁니다. 유튜브 댓글에, 카톡 단톡방에, 심지어 은행 창구 앞에서까지 확인도 안 된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작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 하나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더라고요. 정부가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이 기회를 무기로 쓸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뜬구름 잡는 소문은 전부 걷어내겠습니다. 2026년 1월 정부가 공식 발표한 팩트만 딱 골라서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을 칼같이 분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 ISA를 유지해야 할지 갈아타야 할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속에서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0.92%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렇다면 나머지 99%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불행을 끄는 소화기처럼 씁니다. 갑자기 아플 때 병원비 걱정,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의 막막함,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생활비, 이런 불안의 불씨들을 돈으로 급하게 끄는 거죠. 그런데 불 끄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평생 불이 나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놀랍게도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다면 결국 중요한 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새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에서 얼마나 덜 빠져나가게 만드느냐. 바로 이겁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갈리는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구조를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 예금을 넣고 계시죠? 이자가 들어오면 나름 뿌듯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통장에 찍힌 이자를 직접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넣은 원금의 이율을 곱하면 분명히 이만큼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그보다 항상 적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세금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국가가 먼저 15.4%를 가져갑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자동으로 떼어가는 일종의 통행료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연 4% 정기예금이라면 이자가 200만 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건 200만 원이 아닙니다. 30만 8천 원이 세금으로 증발하고 169만 2천 원만 들어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돈으로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3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1년에 30만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시간으로 쌓아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년이면 90만 원, 5년이면 150만 원이 넘고 10년이면 300만 원이 사라집니다. 300만 원이면 손주 용돈으로 1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 노후 자금으로 1억 원을 굴리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60만 원이 넘습니다. 2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부부가 유럽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는 돈이 내 허락도 없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금 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당금을 받아도 15.4%, 채권 이자를 받아도 15.4%. 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국가가 먼저 한 입씩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통행료를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쉽게 말해 절세 맞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 안에 돈을 넣고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펀드를 하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완전히 0원입니다. 0원이요. 한 푼도 안 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 15.4%가 아니라
9.9%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일반 계좌가 구멍 뚫린 양동이라면 ISA는 밀봉된 저금통이죠. 내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손익통산이라는 강력한 모기까지 있습니다. A 상품에서 500만 원을 벌고 B 상품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에서는 벌어들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잃은 300만 원은 없는 셈 치는 거죠. 세금 77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ISA에서는 500에서 300을 빼고 순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따집니다. 이 200만 원이 비과세 한도 아니면 세금은 완전히 0원이 됩니다. 같은 투자를 했는데 77만 원 대 0원. 이건 운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도를 도구로 쓸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9일 정부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ISA를 역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생산적 금융 ISA, 온라인에서는 슈퍼 ISA라고 부르죠. 지금부터 확정된 팩트와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을 칼같이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확정된 팩트부터 갑니다. 새로운 ISA가 두 종류 나옵니다.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죠. 국민성장 ISA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나이 제한도 소득 제한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청년형 ISA는 만 19세에서 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자녀분이 해당된다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청년형 ISA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 미래적금과 중복가입이 안 되니까 이 점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 국내 ETF 펀드, 국민성장 펀드, BDC로 한정됩니다. 해외 ETF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 ISA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마십시오. 기존 ISA 따로, 새 ISA 따로 두 개를 동시에 굴리면서 절세 효과를 2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부가 도장 찍은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뭘까요?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 납입 한도를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늘린다는 이야기, 심지어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앤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지만 이건 전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또 손실이 나면 정부가 20%를 메워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내 계좌 손실을 현금으로 보존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특정 국민 참여형 펀드 구조에서 후순위, 재정 보강 형태로 손실 일부를 완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투자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가 진짜 없어진다면 얼마를 벌든 세금이 0원인 겁니다. 진짜 역대급이 맞죠? 하지만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소문만 믿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확정된 현재부터 움직이고 미확정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세법, 개정안을 눈여겨보면서 기다리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확정된 기존 ISA만으로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라면 세금 154만 원입니다. 피 같은 돈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 넘게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ISA 서민형이라면 어떨까요? 4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600만 원에 9.9%를 적용하면 세금이 59만 4천 원입니다. 차이가 94만 6천 원입니다. 같은 돈을 벌었는데 그릇이 다른 것만으로 95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3년마다 반복하면 수백만 원을 합법적으로 지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건 투자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이게 바로 평범한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다시 오기 힘든 치트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은퇴 후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기면 건보료가 폭탄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건보료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한 번 올라가면 매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건보료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ISA 안의 수익은 수천만 원이 나도
건보료가 단 10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노후의 현금 흐름을 지키는 방탄조끼입니다. 50대 이상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58세 박 부장님은 예적금 8천만 원을 갖고 있었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 예금에 그냥 뒀습니다. ISA라는 걸 들어는 봤지만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귀찮아서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뤘습니다. 3년 뒤 이자 소득세로 빠져나간 돈이 약 140만 원이었습니다. 140만 원이면 부부가 근사한 식당에서 20번은 외식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다 은퇴 후 금융소득이 늘어나면서 건보를 폭탄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박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뒀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안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반면 52세 김 과장님은 같은 8천만 원을 ISA에 넣고 국내 배당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3년 뒤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 덕분에 세금은 거의 0원, 건보료도 단 한 푼 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돈, 같은 시간, 다른 건 딱 하나, 그릇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혜택을 퍼주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려는 겁니다. 동시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3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6천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가 올해 출시되고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배당 소득의 9% 절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같이 돈 벌자고 손을 내민 겁니다. 이 손을 잡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국가가 차려놓은 이 절세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귀찮다는 핑계로 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ISA 계좌가 없는 분은 오늘 바로 만드십시오. 넣을 돈이 1원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올해 쓰지 않은 납입 한도는 내년으로 고스란히 2월됩니다. 올해 계좌를 만들기만 하면 내년에는 올해 2천만 원 더하기 내년 2천만 원 합쳐서 4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생기는 겁니다. 2년 뒤에는 6천만 원, 3년 뒤에는 8천만 원까지 한도가 쌓이죠. 계좌라는 그릇이 있어야 이 한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릇이 없으면 쌓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곧 돈인 구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증권사 앱에서 5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로 개설하시면 내가 직접 주식도 ETF도 살 수 있습니다. 서민형 조건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서민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이시면 해당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2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산적 금융 ISA가 올해 안에 출시되면 기존 계좌를 유지한 채로 추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알면 내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모르면 매달 피 같은 돈을 국가에 헌납하며 사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위해 역대급으로 판을 깔아주는 기회는 우리 인생에서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제도가 완성되기 전인 지금 미리 그릇을 준비해두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ISA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있는 분은 잘 활용하고 계신지 점검하시고 없는 분은 오늘 5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 그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